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는 골든레이디 신미애 전문가입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포착함과 동시에 원칙 매매를 통한 안전한 수익을 창출해 주시는 전문가입니다. 네, 신미애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스탁 골든레이디 전문가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도 마찬가지 그 라이브 쇼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 올려야 될 주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가는 종목은 가지만은 지금은 제가 이제 선물 쪽으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뭐 투신 쪽이라든지 뭐 은행 연기금에서는 지금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오늘 장 시초가 부근에서는 매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그 매수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게 단기적으로는 휩소의 파동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매수하는 사람과 그리고 매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수하려는 사람보다는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비중을 따지고 보면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장 초반에는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빠졌어요.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급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만 나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장 시작 초반에는 이렇게 양봉으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엔 음봉이었다가 반대로 뒤집히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이 흐름들은 철저한 휩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매수 포지션이었어요. 매수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뭐 차익 실현 다 하고 올릴 것 다 올리고 나서 뺐죠. 그렇죠? 다 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시장이 줄줄줄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뭐 그 7일이었나요? 어제였죠.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제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 전으로 또 넘어가면은 수요일 날은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시장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여건들이, 악재들이 계속 하나씩 터져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뭐 반등 나오는 거는 일시적인 반발 매수세와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그 외에는 시장을 들어 올려야 할 수 있는 그 주체들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밤사이에 지난밤이었죠. 지난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유이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지연 전망에 살짝 이제 반등은 했습니다. 근데 그 뭐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은 좀 공포 분위기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 시장은 이제 하락을 한 반면에 이제 대만이라든지 홍콩은 상승을 주도하는 이제 서로 이제 반대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도 어제는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시장에 힘이 없다.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요, 화면에 이런 빨간색 선이 있죠. 빨간색 선. 제가 항상 지수만 보세요라고 하는 게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1975포인트를 넘나 했더니 깨지면서 음봉 마무리.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까지도 1900 얼마? 50포인트까지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중 조절 그리고 손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 초반에 제가 수급을 보는 방법들을 살짝만 알려드리자면요. 뭐 현물 쪽에 뭐 코스피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 물량들이 매도 물량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물 쪽으로는 매수 물량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시장 빠집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그 현물 거래 그 주체 포지션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장 방향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주체를 먼저 보지 마시고 현물 주체를 보시고 그리고 방향성을 보신 다음에 그다음 밑으로 빠지는 방향을 보셔라.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서도 오늘 장중 무료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보유 중. 매도 신호 나왔죠? 여기도 매도 신호 나왔죠?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요.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는 뭐 주식만 알고 있다 하셔도 선물을 꼭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1950포인트 깨지면은 25포인트까지 한번 목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장들을 이제 잠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뭐 전일장에 이제 그 고용지표 호조와 그리고 이제 그 국제유가 급락이 이제 4% 정도 나왔어요. 굉장히 큰 급락입니다. 근데 그 급락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죠. 차트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계속 지켜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계속 지켜주려고 하고 있었으나 어제 단 하루 만에 확 잃어버린 거죠. 시장 불안합니다. 고점은 계속 낮춰지고 있고 저점은 이미 깬 상태. 45달러, 46달러를 깼다는 거는 당연히 시장 방향성 이제 밑으로 더 빠진다라는 거. 당일에 항상 그거는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음봉으로 강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당일 이제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반발 매수 세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 음봉으로 깹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확인하시고 추세가 지금 매도 방향이니까 뭐 하락장이니까 하락 대응만 해야지라기보다는요. 차라리 반등 올라왔을 때는 46달러 후반에서 반등 매도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반대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장 100% 다 먹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이라도 50%라도 먹어도 그건 정말 대박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따라가는 매매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일에 고용지표는 호조세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뭐 전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거의 뭐 16,000건 이상의 감소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뭐 수치로 따지면은 지난 4월달 중순 이후에 최저치고 지금 시장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정할게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재고 발표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재고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가 모자고 하루 뒤에는 또 공급 과잉 때문에 확 잃어버리죠. 이게 참 말이나 됩니까? 하루 만에 이 물량 자체가 늘었다 줄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해외 시장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고 보고 하지 마시라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왜 빠졌냐, 뭐 미국 주간 재고와 뭐 기대보다 별로다, 기대 못 미쳤다. 에 따라서 이제 실망 매물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망 매물들. 그리고 이제 휘발유 재고 같은 경우도 이제 감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급락을 해줬다라는 거 4%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제유 재고는 뭐 거의 보합권,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랑 그리고 리비아 원유 공급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다국적 석유 회사이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수출 중단 조치를 해제를 해보니까 정진료 수출 재개를 움직임을 한 번은 보였고 2014년도부터 시작한 2014년도 정도에 폐쇄된 그 리비아의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재개가 되면서 이제 유가 그 기름이 많이 넘쳐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급락세가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판단을 하실 때 이제 다음 주에 정리를 잠시 해드릴 텐데 시장을 좀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면은 유가가 계속해서 등락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선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깨지니까 힘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거의 뭐 한 달째? 그쵸? 거의 뭐 한 달째 이러고 있는데 그냥 계속 이 자리 이대로 해서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더욱이나 웃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얘네가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얘네 이제 끝났어. 이제는 반등이 올라오면은 어디에서 반등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 매도장이니까요, 시청자분들. 매수를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올라오면은요, 어디까지 46달러 후반대 46.63 이 부근에서 이제 반등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시장이 깨질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장에서 45달러가 깨지는 거 확인하시고 45달러 깨지면 이제 매도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45달러가 깨지면 또 어디까지 깨지냐? 저는 최대를 42달러 중반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42달러 중반대까지.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보시고 매수장으로 돌리려고 하면요. 이 시장은요. 정말 48달러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시장이 올라갈 힘이 없다라는 거는 최근에 고점이 어디였어요? 50달러였습니다. 50달러. 정확하게 50달러를 저항을 받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시장에서의 굉장히 민감한 선이에요. 50달러의 그 마지노선, 고점은.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50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시장 반대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시장에서 왜 올려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하나가 나오겠죠. 왜 올릴까? 내가 만약에 정말 투자자라고 하면 주식을 해도 마찬가지인 게 투자자라고 하면은 내가 이 종목이 정말 갈 것 같으니까 혹은 뭐 재료가 있으니까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특정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정말 올라가야 될 만한 그 이유, 뉴스거리가 있으면 사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지금도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먹거리가 하나 나왔어요. 삼성전자. 그렇죠? 근데 오늘은 먹거리가 없어요. 에이, 그래. 매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음봉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시장이 항상 날아갈 것 같죠. 시청자분들. 그렇죠? 근데 시장 그렇게 항상 날아가지 않습니다. 시장이 급락이 한번 나오면 그때는 날아갈 준비를 해요. 근데 급락이 한 번쯤은 더 나와줘야 돼요. 주식을 하시면서도 저가의 매수 기회 그리고 저가의 매력들을 많이 찾잖아요. 선물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 저가에 굉장히 싼 가격들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아직 비싸요. 가격대가. 가격대가 비싸다라는 거는 시장이 조금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1950포인트까지 다음 주 목표 보시고 1950포인트가 깨지면 어디까지? 25포인트까지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그 저가의 매력이 조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전략들을 하나씩 적어 드릴 거예요. 국내 선물을.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은 그 지수의 흐름들을 먼저 살필 필요가 먼저 있고 그리고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수의 흐름들을 먼저 보셔야지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어떻게 갈지가 이제 몸소 체감이 되기 때문에 지수대를 좀 보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일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요. 어때요, 흐름들이? 올라가다 계속 저항을 받는 구간들이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음봉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장 다음 주죠. 다음 주장에서 음봉 마무리가 다음 주에 뭐 1950포인트가 깨지면 음봉이 좀 강하게 밑으로 빼요. 그게 월요일이고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 변동 이벤트가 있어요. 무슨 날? 만기죠. 옵션 만기. 언제냐?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목요일을 기준으로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정말 빨리 움직이면은 월요일 날 움직인다라고 하면 얘 정말 급락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42.50 가격이 깨지면은 얘는 240을 보시면 돼요. 그럼 지수로 환산하면 25포인트까지 보겠죠. 1925포인트. 근데 지수를 딱딱 끊으면은 내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어디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내가 종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말 어리석은 매매하시면 안 돼요. 내 계좌 누구한테 맡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계좌를 살려야 되는 방법은요. 정말 내가 알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950포인트 깨지면은 비중 축소, 1925포인트 깨지면 비중 축소. 아시겠죠? 그리고 보유 물량 같은 경우는 비중이 이제 크신 분들은 절반만 보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시장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 시장, 정말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좀 배우시면서 투자란 걸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등락폭들이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옵션 만기주를 기준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벤트를 그냥 쉽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242.50, 280 매도 자리 하나 공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240 가격 계시면은 얘는 235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목표가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돼요. 선물은 이제 양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데, 저는 매수의 힘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단발성이겠거니, 단발 매수세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올라가면은요, 그냥 간단해요. 245 이 가격 돌파되면 오케이, 잠깐 들어갔다가 매수 한번 해보자 정도. 아시겠죠? 그리고 247이라는 가격이 넘어서면은 그때는 매수 공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시장의 힘들이 247로 몰려 있어요. 여기서도 굉장히 좀 치열한 싸움들이 나옵니다. 그 치열한 싸움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지키려고 하는 힘들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힘들이 굉장히 공존하는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247이라는 가격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조금 매수를 해보셔도 되겠지만은 245라는 가격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힘은 어떻다? 지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비중 조절을 조금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시장들이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선물 쪽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산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시청자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